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저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커머스 테크팀의 송성욱 파트너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 경험담을 들려드릴 수 있는 영광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세션은 저희 이커머스 테크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과 옵저버빌리티의 가치를 다루는 내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들려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되겠고요. 첫 번째는 플랫폼 현대화 여정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가시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저희 팀이 효율적으로 핵심 매트릭들을 어떻게 식별하고 대시보드를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그걸 통해서 얻은 결과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가시화 과정에서 저희 개발팀을 넘어섰던 여러 가지 새로운 인사이트들 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 이커머스 조직 전체가 어떻게 더 고객 중심적 사고를 기반을 하게 됐고, 또 데이터 기반적인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회사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경을 살짝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1996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패션, 뷰티,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오프라인 중점의 리테일 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에는 오피셜 이커머스 앱인 신세계 V 앱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과 확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고요. 초기에는 자사 브랜드로 시작된 150여 개의 브랜드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50배가 넘게 증가한 4천여 개 이상의 브랜드를 큐레이팅하고 있고, 또 스큐는 브랜드 수는 30배 이상이 증가를 했고 스큐는 50배 이상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30만 명이 넘는 고객분들이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 주고 계시고요. 평균 구매 단가가 생각보다 꽤나 높은 금액을 써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2016년부터 지금까지 급격한 성장을 이어오면서 저희 회사와 조직은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플랫폼에 온보딩되는 고급 브랜드들과 상품들, 그리고 또 여러 형태의 쿠폰과 프로모션, 그리고 기능들이 비즈니스 역량을 키우고, 이렇게 비즈니스 역량들이 키워짐으로써 고객 경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매출로 이어진다라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모티베이션을 얻게 됐고, 이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렇게 성장을 도모하던 저희 플랫폼과 기술들이 계속해서 비대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인하우스 브랜드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수천 개 이상의 브랜드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고객까지도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환경에 노출하게 되면서 저희 비대해진 이 플랫폼과 기술은 결국에는 매 개발 건마다 더 오랜 설계가 필요로 했었고, 또 오랜 리뷰가 걸리게 되고, 또 개발 시간도 더 오래 걸리게 되고, 또 복잡해진 테스트 등 여러 가지 현상들이 저희 엔지니어와 개발자, 기획자 분들뿐만 아니라 연관 부서들까지 모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조직뿐만 아니라 플랫폼도 진화를 해야만 했고요. 이런 과거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비즈니스의 활동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바퀴를 동시에 굴려야만 했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현대화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렇게 현대화 여정은 솔직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오랜 세월 동안 2016년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모놀리틱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모놀리틱한 기술 구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어느 정도 경력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DB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회원 정보와 상품의 정보를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모션, 그다음에 사은품 혹은 쿠폰 등을 조회해서 찾고, 그다음에 이걸 찾아서 계산하고 배송일을 예상해주는, 이 모든 여러 도메인에 걸쳐져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이 하나의 DB 패키지나 프로시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오래된 레거시를 자바 어플리케이션 로직으로 분리분산하고 헤드레스 구조인 웹과 와스 레이어로 분산하는 과정을 저희는 현대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현대화 여정을 지내면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실제로 작은 마이크로 서비스 혹은 작은 도메인 단위로 빠른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 여정을 지나오게 되면서 저희는 정말 우리가
이런 현대화 여정 속에서 고객에게 올바른 방향과 속도로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가? 오래된 레거시를 웹과 왓스로 분리하고 어플리케이션,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분리하면서 하는 활동이 고객한테도 좋은 이점이 있지 않나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는 이런 포인트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럼이라는 데이터 독의 프로덕트를 보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이 데이터 독의 럼을 도입하자라고 결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업은 결코 이것은 달가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40명밖에 안 되는 엔지니어들과 기획자분들이 존재하는 이 팀 안에서 이 현대화 여정을 밟고 있는데 또 럼을 도입하고 리소스를 여기다가 할당해야 하는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정말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를 위해서는 확장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 확장 가능하고 효율적 방법인 우리들만의 어떠한 그라운드 룰을 세팅을 하자라고 시작하게 되었고요. 첫 번째는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서는 사용자에게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사용자를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배포 그리고 회사의 미션을 실무에도 최대한 방해하기 위한 저희들의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는 프로덕트와 엔지니어링 혹은 테크니컬 지표들과의 연계성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사용자와 서비스 지표들이 개발자 엔지니어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형태로 형성을 해주어야만 저희는 이 대시보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설계하게 됐습니다. 또 이 대시보드 안에 들어가는 수백 가지 매트릭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는 어떤 매트릭들과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 안에서는 우리가 이 대시보드나 이 매트릭들을 보고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세 번째 룰을 세팅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는 이 대시보드를 한번 만들고 그냥 보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화 여정은 전혀 끝이 없고 계속해서 서비스는 분산이 되고 개발이 되고 진화를 하기 때문에 이에 맞게 저희가 설정해둔 대시보드와 매트릭들도 똑같이 그에 발맞춰서 진화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그라운드 룰인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들이 진화하듯 저희 매트릭과 대시보드도 함께 진화해야만 한다라는 그라운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핵심 가치관과 그라운드를 토대로 저희 팀은 빠르게 모니터링을 도입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는데요. 대시보드를 실제로 세팅하고 가시화하는 데에는 그렇게 큰 리소스와 요소가 들지 않았습니다. 각 서비스마다 캠페인이나 프로모션, 이벤트 이런 것들의 제목이나 상품의 명, 카테고리 정보값, 그 다음에 결제 수당명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코드들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저희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그냥 한국말로 다 가시화를 시키고 각 서비스마다 이런 작업을 하면서 단 며칠 만에 모든 서비스와 도메인 영역의 대시보드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시보드를 구성할 때는 수백 가지의 매트릭들과 차트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데요. 앞서 말한 이런 그라운드를 세팅을 통해서 저희 서비스나 도메인의 가장 특성이고 고객의 경험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요소들로 중요한 매트릭들을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상품 도메인의 경우 상품 정보들이 사용되는 여러 페이지 또는 서비스 영역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영역들과 서비스 페이지들을 토대로 페이지 로드나 사용자 액션 또는 상품 데이터 등 이런 것들로 구분을 짓고 이어지는 여러 엔지니어링 매트릭들로 연계하여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반면 왜 내부 연동이 가장 많고 복잡하고 민감 정보를 다루는 주문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요, 서비스적 엔지니어링 특성상 아무래도 가장 큰 대시보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나 상품, 프로모션, 회원, 주소지 등 여러 서비스들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는 내외 연동 구간의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또 그만큼 이 대시보드는 가장 크게 커졌는데요. 사실 이 대시보드는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바뀐 대시보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복잡한 만큼 저희가 원하는 시그널이 계속 발전하고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시보드로 구성이 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서비스들 언급되지 않았지만 다른 서비스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왜 안 넘어갔지? 네. 이렇게 각 도메인별 사용자 크리티컬 연관 지표들로 이루어진 대시보드를 통해서 여기서 가장 핵심 지표들은 또다시 무엇이 되지?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저희는 트리 구조로 갖춘 대시보드를 갖출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하나 서비스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하나의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실질적으로 이 대시보드가 팀에 세워져 있었고 이걸 통해서 장애를 가장 먼저 인지를 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가 바뀌고 진화하듯이 대시보드도 진화하게 되는데요. 이 메인 대시보드도 마찬가지로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태까지 이렇게 만든 대시보드들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얻었는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클라이언트 엔드 기반으로 대시보드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 엔드 모니터링이 없었던 수많은 스크립트 에러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사용자 관점에서 느리거나 비정상적인 트랜잭션들이나 페이지 로드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화 여정에서 백엔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익셉션을 프론트엔드로 캐치를 해서 고객한테 노출시키던 방식이 실질적으로 저희 에러 화면을 보게 되면 이게 정말 에러가 맞는지, 혹은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에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진짜 엔지니어들한테 중요한 에러가 무엇인지, 고객한테 중요한 에러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저희가 이런 것들까지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핸들러는 어떤 기준과 어떠한 규칙으로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되고 우리 알람을 발생시켜야 하는가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실질적으로 봇 트래픽이라든지 악성 유저, 이런 특이 사용자 케이스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고객 관점에서 시작하는 관측으로 특이 사용자 이런 케이스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식별과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평균 장애 인지 해조 시간은 대폭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전에는 특이 케이스나 이런 것들은 겪고 있는 고객들이 고객센터로 VOC를 인입시키고 저희가 그걸 이해해서 똑같이 재현해보는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었는데요. 세션 리플레이나 이 럼에 제공되는 기능들로 이런 것들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희 테크팀은 배포 영향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키움으로써 전반적인 서비스 안정성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좀 더 능동적으로 대하는 그런 성장도 일궈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정성과 품질을 개선하면서 대시보드는 또 다른 활용성을 띠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기술 엔지니어링과 거리가 먼 타 부서 분들, UI, UX가 될 수도 있고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영업분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중요하게는 임원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떠한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지, 또 기회를 만들고 있는지 그들에게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트랜슬레이터 역할까지 해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2만 줄의 DB 프로시저들이 자바 어플리케이션 로직으로 왜 분산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이점이 있는지, 어떤 사업적 효과를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결과로 증명해낼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흐름은 오래된 레거시를 걷어내고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여정 속에서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고 실제로 검증할 수 있게 된 사례로 굉장히 저희는 큰 메리트를 얻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기까지는 되게 여러분들도 많이 겪고 다른 사례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더 다른 인사이트, 저희가 느꼈었던 인사이트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아무래도 클라이언트 엔드 모니터링으로 시작됐던 만큼 고객 행동 데이터로 얻은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네, 거의 모든 사용자분들은 저희 사이트에 와서 행동하는 것은 두 가지의 행동으로 나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행동은 탐색 행동입니다.
저희가 뭐 카카오톡 광고나 혹은 푸시나 이러한 노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저희 컨텐츠나 뭐 프로모션 혹은 캠페인 등을 탐색하고 혹은 정보를 얻기 위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행동은 고객의 모든 행동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좋아요 해둔 상품, 내가 좋아요 해둔 컨텐츠, 혹은 내가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던 상품들을 보기 위해서 혹은 결제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고객 행동 데이터가 저희 플랫폼 서비스가 발전하고자 하는 방향, 전략적인 방향 설계에 추가적인 근거로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인데요. 럼에서 제공하고 있는 히트맵과 스크롤맵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여정을 나타내는 데이터로서 실제로 마케팅팀과 UI UX 디자인팀과 협력 포인트를 추가로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컨텐츠와 어떤 디자인에 사용자가 더 많이 인게이지하고 있는지 혹은 또 인게이지를 많이 잃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고요. 이는 마케팅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닌 사용자 관점에서의 사용자의 여정과 행동을 더 이해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들과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는 플랫폼 안에서는 저희 마케팅과 캠페인 등 이벤트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활발한 이벤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수많은 솔루션과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앱스 플라이어가 있을 수도 있고 티켓, 카카오, 인스타그램, 메타, 구글 애드, 네이버, 크리테오, GTM, 구글 애널리틱스, 메달리티형 수많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모든 솔루션들의 결과 리포트들을 생성하고 C-레벨 분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서비스 속에서 이런 모든 도구들의 태깅이나 스크립트를 관리를 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요. 럼 덕분에 추가 코딩이나 이런 태깅 없이 실시간으로 채널별 트래픽을 또 가시화하고 트래킹해서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더 원활함을 얻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MVP로 시작을 해서 인사이트들을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여정 속에서는 되게 많은 다른 챌린지와 또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이디어들이 있었고 개선점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첫 번째로는 가장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엔드-투-엔드 모니터링을 살리고 싶다라는 니즈와 요구입니다. APM뿐만 아니라 DB 혹은 인프라, 네트워크, 시큐리티 등의 여러 가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레이어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희는 약간의 사일로가 존재를 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니즈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또 로깅입니다. 로깅은 지금 앞에 말한 럼 말고도 로깅으로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요. 실질적으로 짧은 시간과 정말 가장 최소한의 리소스로 우리는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로그는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하게 된 고민인데요. 바로 샘플 레이트입니다. 아무래도 모든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다 보니 또 데이터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보니 저희도 과연 우리가 지금 설정해둔 샘플 레이트이 정말 적절한가, 그리고 우리 앞으로 어떠한 설정으로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마 초기 MVP를 통해서 사용자 경험을 우리가 이해하자라는 목표로 달려왔지만 실제로는 기술과 비즈니스의 갭을 줄일 수 있었고 또 이전보다는 더 데이터 기반으로 사고하고 배포만 나가면 끝이 아니라 효과와 영향을 생각하면서 고객 경험을 위주로 사고하는 조금 더 능동적인 팀으로 한 걸음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성장은 최근에 있었던 저희 신세계 V 앱의 큰 리뉴얼이 있었는데 그것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앞으로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신세계 V는 앞으로 사용자와 고객 브랜드들 그리고 또 사용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모두 스페셜하게 크리에이팅된 경험을 제공하고 프리미엄한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기 위해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더 실험적이고 더 탐험적이고 개발과 운영 활동이 요구되는 환경에 저희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만큼 저희 테크팀에 주어진 미션은 기술력인데요. 기술력이 핵심인 만큼 앞으로 MCP라든지 오픈 AI 또는 아마존 키로 등 여러 가지 커팅 에지하는 기술들을 실험을 해야 되고 또 피드백을 빠르게 수집을 해서
타 부서들과 협업을 해야 하는데요. 이거는 모두 다 비스포크된 경험을 설계하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저희는 이런 실험 속에서 데이터독이 단순 도구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연결 브릿지로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긴 시간 혹은 함께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저희 이 럼을 도입하면서 되게 많은 우여곡절이 팀 안에서 있었는데 고생해주신 팀원분들께도 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